산업화에 따른 화학물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70년대 이후 유해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이 유발하는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우리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계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한번 중독. 어제 구미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광주에서 수은 중독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수은의 위험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지역민의 일상과 환경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죠. 왜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각종 유해물질 작업의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은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알았지? 선배님, 이번에 큰아드님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간다면서요? 제대로 밀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꼬맹이들은 언제 다 크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한참 별낼 때지. 그들 자작해가는 거 그만한 낙이 없어. 우리가 이런 보람이 뭔가? 애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그게 보람 아닌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선배님 애들처럼 모범생으로 커주면 더 보람이 클 텐데요. 자, 우리 마무리할까? 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요. 요즘에 계속 잠을 푹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요. 그래. 아휴, 일하냐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뭐. 씨. 그런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단 말이지? 혹시? 그냥 평범한 두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었습니다. 그 아픈 거보다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그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던 그 메틸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위험성을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들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없겠죠.
잠깐 휴식 중이야. 괜찮아. 사진? 무슨 사진? 그럼 확인해 볼게. 뭐야, 무지 크게 웃고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번 작업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힘드시죠, 선배님?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작업도 아니고 뭐. 넌 어떠냐? 어지럽고 온몸이 쑤신다더니. 어째 표정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나은 사람 같다? 사랑의 힘이죠. 야, 어쩜 그런 말을 눈 깜짝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에이, 아낄 걸 아껴야죠. 선배님도 애정 표현도 막 하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휴, 늦겠다. 시작하자. 네. 우리 오늘이 8일째던가? 네. 이 공장 영 찝찝하네. 주의사항 뭐 들은 거 없어? 원래는 형광등 공장이었는데 철거에 물류센터로 운영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치워줬고 설비만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고 이래.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깨진 형광등이 전부 다 있었잖아. 진짜. 그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철거 작업을 했던 저와 제 동료들은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수은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근육 초기 발진과 근육통을 겪던 저는 폐부종을 앓고 있고 제 동료들 역시 가슴 통증, 위염, 궤양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짐이 될까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첫 직장이랬죠? 일은 할만해요? 네,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공장이 이렇게 평온해 보여도 워낙 위험하고 해로운 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요. 네. 와,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다면서요? 나는 친구들이랑 캠핑 갔었는데 비교되네요. 혼자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하셨거든요. 마침 누나도 시간이 돼서 같이 그냥. 그렇구나.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네.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하고 잘 마무리하세요. 방독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착용법이 간단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방독 마스크가 다양하네.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작업 끝났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문제 생겼나? 죄송해요. 괜찮아. 여기 사람한테. 괜찮아. 빨리 와주세요. 빨리. 위험성에 대비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되돌리고 싶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상당수는 화재, 폭발 등의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인체 유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체 흡입, 섭취 또는 피부로 흡수되어 급성 만성장애를 일으키는 등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조 및 취급 방법과 관리 수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성 암을 유발시킨다고 확인되었거나 그 유해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나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라 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취급하려면 특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요하는 물질을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들인데요.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질의 정보와 재해 예방 대책을 확인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취급 조건을 까다롭게 관리하는데요. 특히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노출 기준이 설정된 것은 700여 종으로 전체 0.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노출 기준 이내더라도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노출되거나 노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독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완벽한 노출 기준의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하고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유해물질 작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유해물질 관련 건강장애는 그 독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물질을 흡입, 섭취,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만나본 사례들의 중독사고 발생 원인 역시 그러한데요.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메탄올이라고 부르는 메틸 알코올 중독 사례였습니다. 가공된 제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메틸 알코올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해당 공정 작업자들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고농도의 메틸 알코올 때문에 몸이 쑤시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잠깐 작업장 밖에서 쉬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만큼 작업자들은 메틸 알코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이죠. 세척제로 독성이 강한 메틸 알코올을 사용한 것도 원인입니다. 에틸 알코올이라는 대체 물질이 있음에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렴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유해 물질을 사용할 땐 작업장에 국소 배기 장치 등 적절한 환기 설비를 가동시켜 농도를 노출 기준 이하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례였습니다. 수은 중독은 심각한 신경독성 후유증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후진국병이라 불리는 수은 중독이 여전히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형광등이 깨지면서 생긴 수은 입자의 잔류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단계 하도급 체계 속에서 물질 안전보건 정보가 간과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광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설비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잔류 수은을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주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수시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수은흡입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유분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선 벽에 고착된 유분을 제거하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유기용제용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작업 전 필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처럼 유해물질 작업 재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업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가 재해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요인은 화학물질이 본래 갖고 있는 유해성으로서 사용량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그 물질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발암성, 생식독성, 부식성, 급성 독성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작업자의 노출과 관련되는 요인. 예를 들어 노출 가능성, 노출 기간, 노출 빈도, 노출 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작업자의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유해물질의 위험성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겠죠.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수칙을 정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국소 배기장치 및 기타 장치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등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설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취급 장소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하고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설치하여 청소하기 쉽고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산원은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발산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특히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사업장의 국소 배기 장치는 물질 상태에 따른 제어 풍속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필터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유기용제에는 카본 흡착식 필터를, 산염기 등 수용성 물질에는 흡수식을 사용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출 감지 경보 설비도 꼭 필요한데요. 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여야 대비할 수 있겠죠. 또한 유해물질의 명칭과 착용해야 될 보호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처치와 긴급 방제 요령 등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가 주지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사업장이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통하여 취급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반드시 인지하고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환기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물질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도 착용합니다. 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준비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작업 현장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구조자는 송기 마스크, 장화, 장갑, 보호복 등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옷에 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피부에 묻어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장시간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 없이 응급센터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손상이 진행된 상태가 되므로 현장에서 즉각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독 물질을 복용한 경우에는 구토 유발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구토 유발로 오히려 기도를 막거나 내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의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전문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본처치법과 함께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른 응급처치법을 사전에 확인하여 중독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유해물질 작업의 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산업 현장 재해가 그러하듯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환경관리였습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은 유해물질 작업자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보건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2를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의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이 내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